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본 거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특별감찰관도 분명히 그 국회에서 합의해 온다면 나는 하겠다는 네. 게 그전과 별로 안 바뀐 느낌이었는데 그것도 대통령께서 조건 없이 받아들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 낚아채는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런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통령이 뭐 그래 어쨌든 뭐 고깃집이나 한식집 가서 뭐 식사 한번 하지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걸 확 낚아채서 대통령께서 아주 특불 최고급 쇠고기를 쏘시겠다고 했다. 감사한다. 이제 빨리 날짜 잡고 안창살 먹자. 내가 그 안창살집 좋은 데로 예약해 놓겠다. 이렇게 확 낚아채면서 이거를 좀 기정사실화시키는 그런 전략이었고 결국 또 그렇게 간 것 같은 생각이 그게 들어요. 이제 제가 우리 이 시간에서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우리가 게임 이론 쪽 시각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분석 툴은 뭐 미국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 학계에서 많이 활용하는 기법인데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을 쓰러뜨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치킨 게임을 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치킨 게임을 한 거죠. 치킨 게임 뭐 아시다시피 200마일을 갖고 자동차가 충돌 직전까지 가다 보면 어느 한쪽이 피하게 되는 만약에 딱 둘이 충돌하면은 둘 다 죽으니까 공멸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조금 겁이 많은 쪽이 핸들을 꺾는다고 해서 그 사람 여기 이제 치킨이라고 올리는 치킨을 거죠.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겁장이라고 겁쟁이,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요. 쓰는데 그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예가 1960년대에 있었었던 쿠바 미사일 사건입니다. 당시 이제 케네디 대통령하고 그렇죠. 소련의 후르시초프. 그러니까 쿠바에다가 지금 얘기하는 소련의 미사일을 설치하겠다는 거를 이제 첩보를 얻었어요. 그래서 소련의 배가 이제 쿠바를 향해서 가니까 미국이 내린 결정은 뭐였었냐면 바다에다 이렇게 봉쇄선을 쳐놓고 이게 아주 절묘한 수였었어요. 이 선을 넘으면은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 그렇게 딱 선언을 한 거예요. 물론 그때 국방부는 이때 쿠바를 뭐 공격합시다 뭐 여러 가지 모형들이 나왔는데 그 절충안으로서 봉쇄를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 안을 제시했는데 결국은 후르시초프가 그 선을 넘지 않고 이렇게 회항을 하는데 그때 걸린 날짜가 13일이었습니다. 13일이요. 그래서 13days라는 영화도 나왔는데 근데 그때 사람들이 보면 그 전부 다 후르시초프가 지고 그리고 캐나다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거래가 있었습니다. 터키에 있는 미국의 미사일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터키는 또 바로 소련을 향해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치킨 게임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끊임없이 물밑에서 대화와 협력을 해서 끌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동안에 보였었던 다시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를 고립화시키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에 대한 차별화를 한동훈 대표가 꾸준히 하면서 뭔가 본인이 우위를 차지하겠다라는 그 치킨 게임을 해왔었는데 그거를 서로가 협력해서 이 사슴이를 토끼를 잡는 게 아니라 사슴을 잡겠다라고 하는 스테고 헌트의 사슴 잡기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슴 뭐 이렇게 두 사냥꾼이 있는데 옆에 보니까 토끼가 가거든요. 근데 토끼는 자기가 혼자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서로 토끼를 잡으면은 사슴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협력을 해가지고 사슴을 잡다. 비유하면은 여기서의 사슴은 정치권에서 바로 정권 재창출이고 이 토끼는 각각의 위상을 높이는 건데 여권의 그냥 리더십 확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토끼고 정권 재창출은 사슴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계속 치킨 게임을 해오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어찌됐든 이번 회견과 그 이후의 대처를 통해서 사슴을 잡는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바뀐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동안 누차 강조를 했었고 그런 경우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를 그런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당정의 지지율이 커플링으로 해가지고 동반 하락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지지율이 선도적으로 떨어지면서 야 이거는 내가 무슨 뭐 여권을 장악하고 그 차원을 넘어서 이거는 완전히 보수가 공멸하는구나. 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이제 작동이 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기대한 만큼의 지지율을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기 장래 예. 지도자 선호도에 관련돼서 한국갤럭시가 금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 예.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무려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재명 대표랑 무려 15%포인트 차이로 벌려졌어요. 그러니까요. 불과 한 두 달 전만 해도 그렇게 차이가 간격이 간격이 아주 좁았는데 좁혔었어요. 지금 꽤 멀어졌어요. 꽤 멀어진 예,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일종의 위기감으로 예.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서 우리가 싸우면은 바로 모든 화력을 집중해야 될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을 앞두고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죠. 그 첫 번째 재판이 드디어 이제 이번 주 금요일로 완전히 이제 개봉 박두인데 그렇습니다. 개봉을 앞두고 여기서까지 싸우면 그건 그거는 진짜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보수 우파적인 지지층 내지는 보수 우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 시민들로부터도 굉장히 큰 따가운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예. 2일, 9일 계속해서 집회를 하죠.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16일도 지금 예고돼 있지 예고돼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거는 판사를 건박하려고 협박하는 시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싸운다? 아. 이게 맞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상황이 예. 결국은 대통령과 윤석열 대표가 동시에 전략적 출구 전략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 온 것이고 예.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일단 보수가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현명한 선택이었다. 아,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도 어쨌든 그날 회견에서 조금 다 표출 못했지만 그 이후에 사후 조치로 어쨌든 그 한동훈 대표가 요구해 왔던 여러 가지 시정, 쇄신 이거를 그렇습니다. 좀 받아들인 점.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그게 조금 미흡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덥석 아유 그렇습니다. 자 쇠고기 쏘신답니다. 감사합니다. 쇠고기 감사합니다. 해서 그냥 그걸 기정사실하면서 같이 손잡고 가는 듯한 일종의 봉합일 수도 있고 일종의 뭐 휴전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예. 앞으로 이게 일시적인 봉합이냐 예. 아니면은 이제 11월 선거 결과를 보고 그런데 이거는요 물꼬를 틀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표가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좋고 공통의 목표를 가져가게 되면은 이 감정이라는 것이 다 어느 정도는 이제 해결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11월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 9월이면은 한동훈 대표의 임기도 6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제 본인이 어떻게 대통령과 나름대로 차별화를 한다는 것을 실천했다고 보여준다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말 속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국민 눈높이. 예. 두 번째가 속도감 있게 쇄신한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요번에도 그 속도감 있다 그 표현을 썼어요. 그 네네. 대통령 회견 다음에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썼어요. 세 번째가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정교함이에요. 막 하는 게 아니라 예.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바를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틀 속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연말 연초까지는 대통령과 지금 얘기하는 이러한 협력적 관계를 반드시 가야 된다. 아. 그렇지 않으면요. 예. 오히려 1심 재판 결과가 오히려 훼손될 수도 있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 만약에 그 1심 재판 결과는 이따가 저 다음 예, 주제에서 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점에서 7일 날 예. 대통령이 원래 순방 후에 하기로 했는데 예, 예. 7일 날 한 그 시점은 굉장히 적절했고 예. 두 번째는 내용에 대해서는 뭐 대충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행동하는 실천 예. 그것을 보여줄 거냐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숙제로 남는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바뀌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때 딱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인사입니다. 그렇죠. 예. 인사를 통해 예. 바뀌었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가장 뭐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총선 끝나고 한덕수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는데 벌써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뭐 이러다가 저기 같이 임기를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예.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쇄신을 계속해서 요구를 했잖아요. 예, 예. 한동훈 대표 그렇다고 해서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뭐 홍보수석을 정무수석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일부 이제 그 비서관이라든지 예. 행정관에 대해서 예. 조치를 취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었던 그 모 행정관이 공기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하여튼 자기가 본인이 사퇴를 한 거라든지 그렇죠. 강훈 비서관이 네. 그렇죠. 저기 관광공사 사장으로 사장으로 거의 것에 가는 대해서. 것처럼 돼 있었는데 일단 본인이 스스로 나 이제 사장 그 지원한 거를 철회하겠다고 예,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그마한 나름대로의 이제 그 변화를 가져오는 거니까 여기에 플러스 알파 예. 예를 들어서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 지목됐던 분들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서 나갈 때 예. 야, 이게 뭔가 변하는구라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교수님도 그 한동훈 대표에서 이렇게 지명됐고 거명됐던 한 7, 8명의 전현직 비서관이나 행정관에는 좀 거취를 스스로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왕 변하려면 예. 정말 변했다라고 한 걸 줘야 아니 지금 10%대의 그 지지율 가지고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야 뭐 조금 나름대로 어느 자리를 뭐 꼭 주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공감돼.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뭐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성공하는 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잠시 비켜라는 거잖아요. 예. 한때는 지금 뭐 굉장히 그 회자되고 있었지만 그 장제원 전 의원이 그랬었잖아요. 자기가 제일 먼저 그냥 그저 출마 안 한다고 하고 예. 출마 안 한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게 물꼬를 틀었다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게 보면 부산 속에서의 나름대로 18석에서 17석을 가져가는 예. 부산 승리의 하나의 원동력이 원동력이 됐다.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물론 그 이후에 뭐 한동훈 대표 비상대책위원장과 뭐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그러니까 뭔가 물꼬를 트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물꼬를 트고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한다면 예. 당연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예. 또 립서비스고 예. 그러면 이번에는요 국민들이 예. 화가 날 때는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예.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한동훈 대표는 일종의 현재 단기적으로는 이제 보수를 좀 뭉치게 하는 그렇습니다. 쪽으로 타겟을 좀 바꾼 것 같고 네네. 최소한 아마 여러 여론 분석 언론 분석을 보면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이제 25일 나오는 네. 위증조사까지 두 이재명 피고인의 두 1심 선고 나올 때까지는 보수 결집 쪽에 무게를 좀 실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예. 15일 날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 만약에 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진보 야권 대결집이 이루어질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정권 퇴진 운동에 아주 강력한 나름대로의 행동을 할 거다. 예. 그럼 그거를 대항하려면 어떻게 되죠? 보수도 결집을 보수도 해야죠. 결집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대통령과 당 대표가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는 그거는 보수에 대한 배신이죠. 예, 그렇군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필연적이 불가피한 선택일 불가피한 수도 있다. 선택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결국 지난주 목요일 대통령 회견이 어쨌든 그 다음 직후의 평은 조금 시큰둥하거나 조금 비판적이긴 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방향을 좀 선회하는 시금석이 이제 시발점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한 하루 좀 고민했지만 오케이 대통령께서 소고기 쏘십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그냥 확 손을 잡아버렸고 보수 결집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남는 거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이게 이제 결국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제 그렇습니다. 승부처인데 오늘 우리 시작하기 직전에 민주당이 예상보다 조금 굉장히 전향적으로 네. 지금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14개를 네. 수사 대상으로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 다 아는 사람 아는데 이거를 추천도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이 대상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하고 그 명태균 씨에서 촉발된 공천 개입 의혹, 뭐 선거 개입 의혹 이렇게만 해서 특검법을 내겠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이게 지금 그 명태균 씨랑 윤 대통령 육성이 포함된 녹취록 폭로되고 대통령 회견도 별로 평가가 좀 뜨뜻미지근하고 그래서 야 이거 되겠다 싶었는데 보수가 결집하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가네. 그러니까 또 새로운 대응수를 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영향이 어떨 거라고 보세요? 일종의 뭐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드린 것처럼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끝없는 충돌을 예상을 했었었던 민주당이 변화가 혀를 찔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이거를 계속해서 두 사람 간의 갈등 구조를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거는 결국 김건희 특별법이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는
제3자 방식의 최상병 특검만이 아니라 예. 뭔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예. 그러한 그거를 수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또다시 당정 갈등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라고 보는 건데요. 예. 다만 이 상황에 대한 정치 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15일 날 1심 선거법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14일 날 예. 지금 이제 본회의 통과를 지금 자기네들이 추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하면은 28일 날 예. 다시 또 재얘기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투표하겠다는 거 14일 날 아니겠습니까? 본회의에 올리려고 했던 막 14개짜리 이 말도 안 되게 막 덩어리가 간뜩 커진 그 특검법 대신 이렇게 2개만 하고 제3자 해서 그걸 올리면 일단 저 통과는 되겠지만 대통령은 분명히 제2요구권 소위 거부권 행사할 텐데 네네. 그다음에 이탈표를 좀 노리는 그런 수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전략상으로는 어떠한 제안을 하더라도 무시 전략으로 가야 된다. 아, 여권은 아니, 무조건 이 부분에 대한 논평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뭐 제3자 방식을 했다 쓰든지 뭐 했기 때문에 아니면은 특검법을 여권도 그러면 추천에 포함을 시키는 거냐. 예. 야권도 지금은 여권이 배제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특검에.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많은 말 속에서 특검은 반헌법적이다는 말을 가지고 많이 썼지만 실은 앞부분이 빠진 거예요. 여건이 배제된 특검은 예를 들어서 일방적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상권 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럼 만약에 여권도 특검 추천을 포함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고민이 깊어지겠죠. 예. 그런데 여권 추천을 아예 배제시킨다는 건 다른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뭐 핵심은 예를 들어서 변협 회장이나 변협이 추천하는 제3자 추천 특검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되겠죠. 바꿀 수 있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왈가불가한다고 한다면 예. 결국은 이재명 대표 판결에 대한 물타기다. 일단 물타기고 예. 두 번째로 우리가 결과를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15일이라든지 25일 결과를 보고 얼마든지 특검과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지. 지금은 예. 가장 집중을 해야죠. 예. 결국은 국정 헌정 중단을 하려고 하는 야권의 집회에 관련돼서 아주 파상 공격을 해야 되죠. 예. 이거는 사법 체제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쪽에서 아마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